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용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6월 달에 만나는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면접 준비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력서랑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거기에 여러분들 면접 질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서류를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첫 번째, 이력서에서 과연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같이 유추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력서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서 보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관계로 과감하게 제가 취업했을 때의 저의 이력서, 저의 이력서를 한번 좀 작성해 보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몰랐고 지금은 알고 있는 취업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건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날카로운 인사이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 옆으로 화면을 좀 띄울 건데요. 그걸 같이 보면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학점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죠. 저는 공부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점은 조금 높았던 것 같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815점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815점은 제 인생 최고의 토익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815를 맞았고요. 그 이후에는 항상 700 후반대, 795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850을 정말 넘고 싶었는데 850이라는 점수는 900점을 맞는 친구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점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나선 저는 그 이후로 토익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봤던 시험이 뭐냐면, 저는 오픽이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오픽 시험을 보지는 않았었고요. CJ를 들어갔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오픽 테스트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오픽 테스트는 사실 그 회사 입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픽 테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입사해서 제 점수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 점수가 되게 궁금해서 제가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점수를 좀 요청했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IH라는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IL, IM, IH, 그 다음에 AL 순서여서 IL이면 야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저는 IM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IH라는 성적을 받았고 이후에 이건 CJ에서 보는 거니까 조금 잘 준 것 같다. 나는 나와서 돈 주고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또 IH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가지고 저는 상반기 때 취업이 좀 됐었는데 하반기 때 그 점수를 가지고 여기저기 좀 지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IH라고 하는 점수를 여러분들과 뭐 스캔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면접관으로 있을 때 그 점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제 실력의 IH를 받았기 때문에 또 IH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토익 점수와 연계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800점대다. 아니면 900점대 초반인데 IH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사실 만들어진 점수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가지고 해외 영업 쪽에 지원한다면 당연히 영어 질문, 영어 어학에 관련된 질문은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저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전공이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이 자격증을 요구하는 아니면 우대사항인 곳에서는 당연히 아는데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는 뭐 저는 해외 영업도 썼었거든요. 저도 상사에. 그때는 이제 왜 이런 자격증을 땄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내 활동으로 넘어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장사를 2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방황 아닌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업도 재미있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인턴을 좀 했었고요. 저는 결국에 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조직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가장 치명적인 거는 바로 공백기가 4년이나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고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취미특기. 제가 뭐 적을 게 없어서 여기에다가 취미특기를 좀 적어봤는데 취미특기는 영상 보기. 전 정말로 동영상.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란 것도 없었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항상 사람들 영상 보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강연 듣기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저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전 학교에서 하는 발표 수업 같은 거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PT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력서를 갖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이제 진행할 때 그럼 과연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처음 볼 건 학점입니다. 어찌됐건 사기업은 여러분들의 학교와 전공과 학점이 다 오픈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학점을 딱 보면요. 이놈의 학점은 높아도 뭐라고 하고요. 낮아도 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높은 게 조금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의 전공 학점이 그 직무랑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무 역량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이 높으면 너는 왜 대학원 안 가고 이렇게 바로 취업을 준비하냐라는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학교 공부도 괜찮지만 나는 내가 배운 지식 바탕으로 비즈니스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뭐 대학원 갈 생각 없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대학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진 못하는데, 만약에 내가 업무를 하면서 추가적인 아니면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업무에 해치지 않는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대학원은 생각 없고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내 성과를 창출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점이 낮으신 분들이죠. 학점이 낮으신 분들은, 직무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큰 압박을 받으실 테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게 된, 성적을 낮게 받게 된 배경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뭐예요? 결론은 나는 공부 열심히 안 했어. 나는 남들보다 부족해.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도 알고 있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대한 이게 점수 많이 올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봐줘 라고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좀 여러분들이 포지셔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공과 직무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전공 학점이 낮으면 그냥 평가자가 받는 인상은 좋지는 않아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에 연관되지 않은 부분들도, 또 전공 무관이라고 쓰여있는 그런 직무들도 학점이 왜 이렇게 낮아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너는 왜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니? 자, 나한테 한번 그 설명을 해봐. 대신에 여기에서는 거짓말이라기보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 다음 지금 너는 어떤 상태인지, 아까랑 똑같아요. 그런 느낌으로서 학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높거나 낮거나, 또 이건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학점이 한 3.5점 이상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하고 3.8점 이상이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평가자는 왜 이렇게 학점이 낮냐? 그러니까 뭐 4.5점 받았나 보죠, 그냥 반은? 뭐 그런 분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난 평상시 학점 가지고 뭐 소리 안 들었는데 면접관님 저는 학점이 낮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전향반이 저렇게 받아들이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 면접관님 학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뭐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 어떻게 뭐 커버했습니다. 낮은 점수가 아니니까 그런 때는 뭐 대신에 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점수, 아까 말씀드렸던 토익과 오픽, 아니면 여러분들 토스를 많이 쓰실 텐데 전 토스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학이 크게 상관이 없는 직무는 관심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 어학이 상관이 있는데 이게 AL의 레벨 7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익 점수만 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를 테스트 할 테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저는 땄던 자격증 이거밖에 없으니까 작성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서 역시 직무와 연관되면 당연히 그것은 어그리가 될 텐데,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다 라고 한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그 자격증을 명시하셨는지는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논리도 좀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라는 질문을 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는 아무래도 이공계이신 분들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공과 지원 직무가 조금 상이할 때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은 좀 취득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는 게 조금씩 늦어졌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랑 뭐 딸 계획 없다 이거라기보다는 뭐 필기를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들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도 하려고 한다 뭐 약간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격증 관련해서는 그렇게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니네 학교 왜 이렇게 좋냐, 니네 학교가 왜 이렇게 꽂았냐
오졌냐란 말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후지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면접관은 없잖아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 서류에서 통과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게 전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공에서 직무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전공 과목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직무랑 가장 연관성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뭐 내용, 스토리 하나 좀 준비해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전공이 이름이 좀 특이한 전공들이 요즘 많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 좀 만나면서 전공들을 봤더니 대학들이 좀 이제 마케팅을 하느라고 뭐 좋은 이름 많이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생소한 전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전공들은 그 전공이 뭐 하는 건지, 뭘 배우는 건지 간단하게 정리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전공과 지원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학과인데 삼성전자에 공정기술 엔지니어로 지원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뭐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특히나 전공과 지원 직무가 다른 경우에는 왜 이 전공을 선택했고 아니면 왜 이 전공에서 그 직무로 전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접점이 되는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아무래도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 장사 1, 2를 적어놨는데 각각의 저는 다른 장사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랑 맞물리냐면 제가 밑에 적어놓은 공백기랑 4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랑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백기 질문이 들어봤을 때 이 유통업 장사 1, 2, 전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통업 장사 1, 2에 대한 활동을 물어보셨을 때 자연스럽게 뭐 공백기 얘기도 해줌으로써 나한테 또 들어올 수 있는 뭐 궁금한 점 압박 질문을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모든 경험에서는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얼마만큼의 효율성이라고 있는지는 효율성을 가질런지는 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버릴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생각했을 경우에 뭐 이 경험은 너 왜 한 거야? 그리고 이 경험을 적었다는 거는 이 해당 직무에 연관되니까 적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야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저는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서 직업기초 능력 10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뽑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다. 아니면 나 인성적인 측면, 내가 좀 왔다 갔다 하고 흥미도 없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기를 수 있었다 등등 직무 역량의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아니면 경험,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칭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대외 활동 같은 거 얘기하셨을 때에 가급적이면 저는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없는데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 물어보셔도 사실 소재 자체가 가볍잖아요. 그럼 또 역시 가벼운 선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남들 다 하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없고 나는 여기 내에서만 이 학회, 동아리, 특히 여러분들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평가자가 뭐를 걱정하는 거냐면 너는 사회생활을 안 해봤잖아. 넌 공부만 해본 애잖아. 혼자서. 이거를 좀 우려하는 거니까 면접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해보지 않아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내에서 사회를 경험했다. 예전에 그랬던 친구도 있어요. 동아리밖에 안 했던 친구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 너무 재밌고 그 동아리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관심 쪽에 좀 전문 동아리여서 그런데도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땐 동아리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도 또 하나의 작은 사회였고 거기서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거기에서 어떤 역량들을 길렀다라고 뽑아내면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그거는 말하기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든지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경험은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러한 경험들은 스타 방식으로 얘기를 잘 만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작성돼 있죠. 이 인턴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져갈 때 여러분들만의 이제 무기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쭉 뭐 회사에서 하는 얘기로 나래비를 쭉 세워요.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순위를 매겨야 돼요. 1위, 2위, 3위, 4위, 5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를 지원했던 간에 이 인턴 경험 1등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회사였지만 부동산 회사가 아닌 뭐 상사를 지원했을 때도 첫 번째 조직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내에서 제가 전화를 막 돌리면서
어떤 ROI를 받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일즈니까 세일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컨택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인턴 경험, 여러분들이 뭐 대외 활동하셨던 경험 위에 있던 그런 부분들은 잘 만드셔야 될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역시 직무 역량으로 좀 뽑아내시고 이것들은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작성되어 있는 걸 똑같이 얘기해도 돼요? 똑같이 얘기해도 돼요. 똑같이 얘기하면 평가자가 그거 말고 그럼 다른 관점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인턴의 경험을 쭉 얘기했는데 그럼 인턴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아니면 그거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럼 그런 의견에 다 어그리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반발 없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이런 식의 평가자가 듣고 거기에 이제 본인의 귀에 걸리는 꼬리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일반적인 경험들을 좀 한번 정리를 제발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있는 경험 그대로를 다시 정리하셔도 돼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썼는데 그건 말고 다른 경험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경험 없으니까 일단 거기에 있는 경험을 잘 정리하셔서 대신에 메시지는 만들어 놔야 되겠죠. 직무 역량 하나. 그걸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말씀하시고 그걸 듣고 평가자가 진위 여부를 따지시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꼬리 질문이 나올 때까지 또 그 이후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험 질문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도전해, 그 다음에 실패해, 그 다음에 성공해, 그 다음 뭐 있을까요? 창의해, 그 다음 뭐 협력해. 요런 정도로 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그 관점에서 도전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실패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성공의 관점에서 얘기해보고 등으로 좀 스토리를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실 때 그 경험을 스무스하게 말씀도 하실 수 있고 평가자가 들었을 때 좀 수긍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잡코리아 TV에 여러분들 경험을 그냥 면접 정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트랜스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가지고 가야 할 마인드인가? 그 영상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외활동을 작성하시고요. 대외활동, 그 다음에 인턴 경험을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 작성되어 있는 게 뭐 공백기겠죠. 이게 역시 공백기, 학점,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 압박하는 거라 저는 4년이란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저처럼 공백기 있으셨던 분은 안 계셨을 텐데. 근데 저는 이 질문 나오면 당연히 위에 작성되어 있는 장사를 좀 했다, 사회생활을 좀 경험했다 라는 것과 맞물려서 어떤 부분을 배웠고 왜 다시 조직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느꼈던 점 그런 부분으로서 마무리해서 평가자가 너 또 이거 잠깐 소위 아주 짧은 시간만 깔짝 하다가 또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게 클로징 해주는 부분. 그래서 공백기는 솔직하게, 학점 낮은 것도 솔직하게, 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취미특기입니다. 취미특기는 특히나 이제 삼성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거기에 적혀 있잖아요. 뭐 취미 존경하는 인물들 작성되어 있는데 저는 PT를 적어서 사실 저한테 좀 후킹 질문이 면접관은 후킹하는 그런 좀 대답으로 좀 작성을 해서 면접관이 저한테 PT 잘해요? 한번 좀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였기 때문에 영상은 어떤 걸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관심 있는 영상 저는 경제 경영, 그 다음 뭐 강연 듣는 걸 되게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 PT 작성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PT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PT 한두 개 정도는 좀 준비해 가서 보여드리는 거. PT를 접하시면 저를 바라보는 생각, 나이 많지만 뽑을 수도 있겠다. 이게 좀 저의 전략이어서 특기에다가 이런 걸 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기에 노래나 춤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저 같은 면접관 만나면 해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요. 꼭 지금 자리가 뭐 정장을 입어서 불편합니다. 이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면접관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좀 한번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력서는 여러분들한테 걸리적거리는 걸 좀 물어봐요. 얘는 공부 되게 잘하게 생겼는데 학점이 생각보다 되게 낮네? 아니면 얘는 지휘부로는 책임감이니 열정이니 떠드는데 학점이 되게 낮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약간 좀 걸리적거리게 하는 함정 질문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고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살살 건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내 이력서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 공격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너를 왜 뽑아야 되니? 이 경험 뭐니? 라고 하는 경험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툭 쳐도 대답이 술술술술술 나올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 민망한 이력서를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보면 된다. 이렇게 질문을 좀 뽑아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보시고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주위 친구분들이나 뭐 이렇게 보여주시고 야 너라면 네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뭐 물어볼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면접 질문은 여러분들 서류 안에 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력서를 받고 다음 시간엔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또 어떻게 질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